올 1월 12일날 출고됐죠. 뭐 예전에 자작 한 번 있었고, 이제 원래 카라반을 올해 예전 모터홈들은 실내 레이아웃이지만 수납 공간이 없었어요. 아이들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애들이 있는 집은 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납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견인차의 활용의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카라반을 사용을 했고, 요즘에는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기도 하고 요즘 나오는 모터홈들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워낙에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모터홈으로 이제 옮기게 됐죠. 일단은 뭐 제일 모빌이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이제 레이아웃이나 데포드 대용량 냉장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데포드 152리터 냉장고가 중국산이라든지 국산 냉장고를 컴프를 개조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하고는 컴프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방열이라든지 발열 이런 것들의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제품들처럼 뒤에다가 벤트를 달아서 팬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해도 냉각 효과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배터리 소모량이 현저하게 적죠.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배터리가 한 30에서 40A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제일 모빌에도 라인이 있지만 BS 라인을 BS7이라는 모델을 딱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거실 쪽에 창이 양쪽에 있지 않고 한쪽에만 있다는 거.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방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약간은 플랫빗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단열. 창이 너무 많게 되다 보면은 단열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리빙 공간을 좀 더 편리하게 침대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저는 이제 전체 공간을 다 침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었지만, 원래 회사에서 제공한 스펙대로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별도로 테이블을 옮긴다든지 이런 작업 없이 간단하게 테이블을 낮추고 그대로 매트리스만 잡아당기면 침대가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 침대 같은 경우도, 물론 요즘에 다른 분들은 가로형 침대를 갖다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BS7 같은 경우는 뒤쪽에 옷장이 있고요. 침대가 3면이 창이 있는 게 아니고 2면만 창이 있기 때문에 단열에도 좋고, 사람이 어쨌든 한쪽 면은 기대고 앉을 수 있다는 장점.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3면이 다 창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기대고 앉을 수 있는 면이 전혀 없거든요. 아쉬운 점, 이제 회사에서, 물론 이제 회사도 회사 입장이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요런 부분은 신경 써줬으면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참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캠핑카 마켓에 가보면 캠핑카만 단순하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소모품까지도 전부 비치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요런 소품들도 좀 갖다 놓고 파시지 그러냐 라고 하면,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다들 서비스도 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업체들도 많이 변화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소비자분들도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업체들의 요구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제가 저희 밴드에서도 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이동 시에 아이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형태로 다 이동을 하느냐. 그래서 네. 첫 번째, 앞쪽에 탑승을 한다. 두 번째, 캐빈 부분에 탑승을 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세 번째, 캐빈 부분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한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번째, 자유롭게 이동한다라는 답변이 60%가 넘더라고요. 제가 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주행 중에 만약에 캐빈 쪽의 메인 도어가 오픈이 된다면, 그게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피아마사의 시큐리티 락이라는 제품인데, 저 제품은 도어를 바깥쪽에서 핸들러로 잠글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안쪽에서 절대 오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똑똑해서 문을 주행 중에 열 수도 있지만, 도어라는 건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운행 중에 문이 열려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정말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아이들을 만약에 데리고 뒤쪽에 태워서 이동을 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시큐리티 락 같은 제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일본 다녀올 때 좋은 취지로 나갔다 왔고, 어쨌든
다들 이동 업무차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나갔다 와서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번에 나가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가족들과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또 나쁘게 생각을 하셔서 감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생기셔서 지금은 좀 일시적으로 또다시 막혀 있지만 조만간 뭐 법안도 통과가 될 거고, 또 관세청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계획은 뭐 올 10월 정도에 또다시 한번 일본을 나갔다 오는 게 계획이고, 내년 2월에 이제 큰아이가 군대에서 제대하면 그때 이제 큰아이하고 유라시아 횡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몽골을 지나서 큰아이하고 둘이서 유럽을 6개월 정도 여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라이프, 딜라이브, 오디오, 손발이 필요하긴 한데